사건 번호는 2024타경 2544 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해 있고 토지 면적은 49평, 건물 면적은 55평입니다. 감정가는 13억 7천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최저가는 반값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5억 6천만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니 우량한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경매 종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라는 것이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유주가 4명 정도가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4명이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나눠 갖자, 그것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토지가 12억 8,600만원 평가되었고 건물은 9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본건 북서측으로 5m에서 6m 막다른 도로와 접했다고 해서 접도 요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도 가능한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물 현황으로 보시면은 주 용도는 단독주택, 사용 승인 일자는 1986년도로 벽돌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지금 장모 씨가 전입일자가 21년도 11월 8일인데요. 지금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가압류죠. 그게 날짜가 23년도 2월 22일이라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지금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마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된 김영모 씨는 이 건 목적물의 공유자 중 1인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의 소유권을 보시면은 김혜모 씨 외에 3명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김영모 씨는 전입신고된 김영모 씨는 소유자 중에 1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임차인에서 우선 장은모 씨가 1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소유권, 가처분, 가압류, 임의경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김혜모 씨 외에 3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김인모 씨 외 2명이 이제 소유자 중에 3명이 가처분을 걸고 그 가처분을 토대로 임의경매를 해서 이 집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매 등기는 경매가 끝나면서 소멸하고 소유권도 이제 새롭게 가져가는 과정이니까 소멸하고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임의경매를 이루기 위한 피보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가처분도 소멸하는 등기입니다. 나머지 가압류는 말소기준 권리로서 소멸하고요.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든 등기들에서 임차인의 장은모 씨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인수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가구수는 총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확인하였고 주 구조는 조적조라고 해서 벽돌 쌓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택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각 면적도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서는 지금 김혜모 씨, 김영모 씨 등등 소유권 지분을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따라서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 보시면은 13억 7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당시 기준 시점은 24년도 10월경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자는 지금 김인모 씨 외에 4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시면 저희 경매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장도 형성되어 있고 잘 유지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접도 요건도 되어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내부 구조도입니다. 1층과 2층, 지하층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은 1층 같은 경우에 방이 하나, 그리고 거실 겸 주방, 욕실과 화장실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 방이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과 화장실. 지층 같은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층,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거실과 주방이 총 3개, 방이 3개, 욕실이 3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가 주차장 라인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내부 구조도입니다.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 장성모 씨가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날짜가 전입신고 일자가 21년도 11월 8일이죠. 그런데 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서 진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인지 동거인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확인을 따로 해보니까 그 금액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을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된 23년도에 가압류와 24년도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아까 장성모 씨가 전입신고 일자를 21년도 8일에 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은 알 수 없었다. 현황조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류를 통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 등기상 인수한 조건도 공란이고요.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그리고 비고란에도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내용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매우 작은 금액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가처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였고요. 그 외에 유치권 같은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부권자 서울시로 보이죠? 재산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도로 보시면 저희 물건지 위치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 이화여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좌측에는 연세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두기에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위쪽으로는 안산 쪽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는 또 큰 도로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가로 가기에도 좋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유사 물건 시세를 보시면은 저희 물건지가 지금 토지 면적이 162에 건물 면적이 181입니다. 비슷한 물건들 컨디션을 좀 보면은 이게 최저 호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매매가 18억, 매매가 2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5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지금 시세 차익은 약 5억 5천만 원대로 보여지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지목은 대지, 면적은 162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401만원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고 중점 경관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 산을 가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4층이나 이 정도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조금 바뀌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300%까지 신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경매 요약을 보시면 신촌동 생활권에 반값 이하로 유찰되어서 41%입니다. 신축 시 활용 가치는 극대화 가능하고요. 시세 차익은 최소 5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다만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